안녕하세요. 쇼펜입니다. 2026년 8월 25일입니다. 하루하루의 뉴스는 시끄럽지만 결국 시간은 좋은 기업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정학 뉴스부터 반도체, 물류 자동화, 그리고 우리나라와 직결된 원전 소식까지 다뤄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차분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밤 마감한 뉴욕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3% 내린 7,653으로 마감하며 이달 초 세운 사상 최고치에서 조금 더 멀어졌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8% 하락했습니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나홀로 0.3% 오르며 3대 지수 중 유일하게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가 부진했던 반면 전통 우량주는 선방한 이른바 순환매 성격이 짙은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꼭 알아야 할 뉴스입니다. 1. 미국, 이란 2차 경제 제재 발표, 경제적 고립 작전 개시.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란을 겨냥한 대규모 추가 제재, 이른바 경제적 고립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날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옥죄겠다는 취지의 확대 제재안을 공개했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경제적 디데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새 관세를 부과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부터 캐나다산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를 50%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파로 GM과 포드 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지정학적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원자재, 특히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 유가는 이란 고립 정책 여파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게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캐나다 관세 갈등까지 겹치면서 자동차 철강 업종은 이중의 압박을 받는 모습입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지정학 뉴스 하나하나에 포트폴리오를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와 원자재 관련 자산을 일정 비중 들고 가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관세 리스크에 노출된 업종은 어디인지 정도는 꾸준히 체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2. 엔비디아, 그록 3LPX 양산 저지연 AI 추론 공략. 두 번째 소식은 엔비디아입니다. 지난 3월 GTC 2026에서 처음 공개했던 추론 전용 칩 그록 3 LPU와 이를 256개 탑재한 서버렉 그록 3 LPX가 본격 양산 단계에 접어들며 3분기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직접 삼성에 감사하다고 언급했을 만큼 이 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미국 텍사스 테일러 사나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록 3 LPX는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과 결합되어 초단위 매개 변수를 가진 초거대 AI 모델의 추론 처리량을 기존 대비 35배 끌어올리고 저지연 응답 성능을 크게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AI 반도체 경쟁은 주로 학습, 즉 모델을 얼마나 빨리 훈련시키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론, 즉 만들어진 AI가 실제 서비스에서 얼마나 빠르고 저렴하게 답을 내놓느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추론 전용 칩을 양산 단계까지 끌고 왔다는 건 GPU 하나로 학습과 추론을 모두 커버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역할 분담형 AI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 소식은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 자체의 경쟁력 강화이고, 다른 하나는 이 칩을 위탁 생산하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공급망 기업들의 수혜 가능성입니다. 다만 반도체 업종은 오늘처럼 단기 조정을 겪는 날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히 시장 한편에 있는 만큼 산업의 성장성에는 확신을 갖되 밸류에이션 부담은 꾸준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3. 아마존, AI 로봇 활용 완전 자동화 배송센터 추진. 세 번째 소식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AI와 로봇을 결합한 완전 자동화 물류센터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160만 명의 인력을 지원하는 로봇 100만 대 이상을 운용 중인데, 여기에 더해 다중 로봇팔 시스템으로 물품의 약 75%를 처리할 수 있는 신형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2033년까지 전체 운영 공정의 최대 75%를 자동화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단순히 창고 안 로봇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류센터에서 사람이 하던 적재 분류식품 작업을 AI 기반 로봇팔이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건 아마존의 손익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최신 물류센터에서는 인력을 줄이면서도 처리량은 오히려 늘리는 성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동화 흐름이 아마존의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대규모 자동화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노동시장 규제 이슈와도 맞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 뉴스에 들뜨기보다 이런 자동화 투자가 실제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분기 실적을 통해 꾸준히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4.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한국에 제안.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종합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한국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여기에 한국의 자본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을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한국전력을 인수 주체로 내세우되 2천억 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 투자 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가 성사되면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시공 능력이 결합한 원전 연합, 이른바 팀코러스 코리아와 US의 합성어죠. 이 구상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소식의 배경을 짚어보면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지만 오랜 기간 미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정해진 기간과 예산 안에 대형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실행력은 오히려 한국에 뒤처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에는 지식재산권 분쟁이 이어져 왔는데, 이번 지분 참여가 성사되면 이 갈등을 구조적으로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소식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원전 시장이라는 거대한 신규 수요처가 한국 원전 생태계 전체에 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다만 아직은 제한 단계라는 걸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분을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확보할지, 한국이 수주와 기술 활용해서 어떤 권리를 가져갈지가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결정될 핵심 변수입니다. 과거 해외 원전 수주 과정에서 조건이 불리하게 짜였던 사례도 있었던 만큼 기대감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협상 결과와 세부 조건이 공개되는 시점까지 차분히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눈 네 가지 소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지정학 리스크를 키우는 동시에 AI 인프라의 다음 단계인 추론과 완전 자동화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고, 그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한국의 원전 동맹에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좋은 기업의 주가가 뉴스 하나에 흔들릴 때 그것이야말로 장기 투자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시장은 오늘도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그 소음 너머에서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는 기업들이 결국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줄 겁니다. 조급함 대신 원칙을 지키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슈어팬입니다.